어제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어를 다시 한번 짚고 가보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을 숫자에 대응을 시켜가지고 함수처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 이런 거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는다고 했어, 그치?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였어, 숫자? 2, 1, 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0, 1, 2 이렇게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라고 또 구분을 했지. 뭐였어? 네, 이산 확률 변수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얘기했어요? 이산 확률 변수하고 비교가 되는 거 뭐였죠? 네,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다뤄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었어. 뭐 있었지? 어제 했던 거. 길이, 뭐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 몸무게, 키,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는 정확하게는 그거 기다리는 시간, 몇 분 기다릴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걔네들은 연속 확률 변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할 때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x 값이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때 확률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률 변수를 가질 때의 확률에 더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어쨌든 확률이야. 그래서 뭐예요? 확률 변수의 그때마다의 확률을 적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의 분포라고, 어떻게 이제 펼쳐져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하는 거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확률 분포를 우리가 뭘 이용해서 어제는 나타냈었다? 요렇게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해? 테이블. 표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였어요? 확률 분포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죠? 합계는 얼마였어 항상? 네, 그쵸. 모든 전사권의 확률 다 합치면 1이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각각의 확률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나왔었죠, 그쵸? 왜냐면 이산 확률 변수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쟤의 이름은 뭐였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되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문제 3번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뭘 다시 얘기를 하냐면, 일단 교과서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랑 한 번 더 비교를 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 거야. 그러면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근데 어제도 내가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이산 확률 변수야 뚝뚝뚝 끊어지니까 표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가능했다.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게 가능하겠다? 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범위로 가져간다는 표현을 썼었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얘는 시간을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려고 하니 뭐예요? 이 애매한 거. 그러니까 2분이면 2분이고 3분이면 3분인데 2분과 3분 사이에 사실은 수많은 시간들이 숨겨져 있는 거지, 그치? 수많은 순간들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늘이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범위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잘 보시면 어떻게 이제 되냐? 얘는 이 한 바퀴 전체 뺑글 도는 거를 몇 칸으로 나누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칸 나누는 거잖아, 그치? 눈금으로 10칸으로 나누는 거야, 그쵸? 그러면 전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개 중에 10분의 지금 같은 경우는 2하고 3 사이에 요 바늘이 들어있는 거지, 그치? 2하고 3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그러면 요 칸 안에 들어오면 되겠다. 10개 중에 한 칸 안에 들어오면 되겠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표현 썼어. 야, 1, 그 다음에 3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얘기는 1하고 3 사이에 눈금이 들어올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전체 10칸 중에 몇 칸에 해당하는 거야? 요만큼의 범위야. 2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2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
이렇게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얘는 우리가 확률분법 표 대신 뭘 이용하게 된다? 되게 당연하게 요걸로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A하고 B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연소 확률 변수의 그래프 그 함수를 표현하는 이름이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 그때 막대기 때는 이산 확률 변수 때는 그냥 요 막대기 길이 자체가 그냥 확률이 되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떤 한 순간의 확률을 물어보는 건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부터 5까지 뭐 이렇게 만약에 됐어. 그러면 그때는 그럼 이거 10분의 1이고 이거 10분의 1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확률은 어떻게 돼? 원래 아까 한 바퀴 다 도는 게 10칸이었잖아, 그치? 근데 2부터 5까지야. 그러면 그 몇 칸이야? 2부터 5까지 몇 칸이야? 3, 4, 5, 3칸이지, 그치? 그러면 실제 확률은 10칸 중에 3칸에 해당하는 10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일정한 확률처럼 보이는, 왜냐면 모든 칸 안에 들어올 확률이니까. 근데 2에서 5 사이에, 2 이상 5 사이에서는 이만큼이 확률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야. 뭐가 나타낸다? 넓이가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디에 주목한다? 넓이에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거 이제 여러분 교과서랑 같이 보세요.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주겠다.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예요. 그리게 되면 1번 어디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X축 위로만 그려진다. 왜 그래? 얘네들은 각각의 그 확률이 나타내지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확률은 어쨌든 0 이상이잖아, 그치? 어떤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X축 위쪽에서 그려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연소 확률 변수이다 보니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아까도 보면 어떤 거 있었냐면 우리 이거 10칸 돌리는 거 했지, 그치? 그러면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우리가 10까지 내가 지금 그 확률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가 딱 누워 있었어. 그리고 이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뭐야? 어떤 막대기가 어떤 칸 안에 들어갈 그 확률들은 지금 10분의 1로 동일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어떤 얘기 할 수 있어요? 0부터 10까지 확률 변수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얘들아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보여? 그지? 왜? 10까지고 10분의 1까지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이 된다. 그래서 항상 연소 확률 변수의 함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전체 범위에 대해서 그 아랫부분의 넓이를 다 구하면 걔는 1이 될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얘를 몰라.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야 이거 확률 밀도 함수고 확률 변수는 0 이상 10 이하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값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예요? 10분의 1. 왜 10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넓이를 구했을 때 1이 나오게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체 말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부터 5까지의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다. 눈금이 2에서 5 사이에 들어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잘 누워있는 애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서 간단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거시기하다는 거 보여요? 그죠? 왜 그래요?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면은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나? 아니죠. 나오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할 수 있는 걸로 나와요.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사다리꼴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거꾸로 얘가 안 나오겠구나. 아니죠. 얘도 나올 거예요. 곡선이 나옵니다. 네, 곡선이 나와요.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곡선도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 곡선이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너네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그래프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넓이 못 구해? 구하잖아. 뭘로 구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그치, 적분, 점적분 이용하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애들 위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거 가지고서 그냥 계속 얘기해보면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한 거냐면 야 확률을 구해봐. 확률 변수 x가 2 이상 5 이하 1 확률을 구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때 확률은 2부터 5까지 3이고 여기가 10분의 1이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가질 수 있어. 야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빠졌어. 2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할 만하죠. 왜냐면 실제로 문제집 같은 데서 빠져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렇게 빠졌어. 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선생님 이거 요때의 10분의 1을 빼야 되나요? 근데 이게 10분의 1이야? 아니지. 요 막대기 하나는 10분의 1이 아니야. 이게 한 칸의 오른쪽 크기를 갖고 있어야 가로 길이를 갖고 있어야 10분의 1인 거지. 얘는 어떤 순간이지. 그치? 물론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면을 계산하는 거에서 선 하나를 뺄 수는 없어요. 얘네는 차원이 안 맞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빠져도 여기에 등호가 빠져도 이쪽 하나에만 등호가 빠져도 다 붙어 있어도 결국엔 어때요? 여기서는 같은 걸로 계산합니다. 이 테두리에 이게 점선이에요 선생님 요런 거는 고려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면적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이 선생님 여기가 점선인데 이걸 넓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면적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지 한 줄이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소확률 변수는 특정한 값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2일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2일 때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지. 2.01일 때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특정한 값을 가진 확률을 0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벽면은 눈금이 되든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우리는 하나로 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나는 문제는요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운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한 가지만 있어도 졸릴 판인데 오늘은 왜 그래? 1교시 금요일 한참 쉬고 왔고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이고 그치? 좀 더 기운을 내라. 쟤네 둘은 어쩔 수 없다. 볼게요. 연소 확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라고 하는 애고요. 요게 중요한 거야. 확률 변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알려준 거. 여기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때 얘네들을 구해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볼게요. 얘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그려야 돼? 3까지 그래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 kx라고 했어. kx. k는 상수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 일단 되게 당연하게 선생님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k가 음수면 어떻게 그리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자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없다? 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x축 밑으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어느 순간에도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k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k가 0일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k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면적, 아까 넓이를 만들 수 있었어 없었어? 없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아, K는 0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양수 값이어야 돼.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저게 얼마나 빡센지는 몰라. 일단 그리면 돼.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K를 찾아야 되는 거지. 잘 보시면요, 이게 3일 때 어떤 값이 나와요, 여러분? 3 넣었을 때 뭐 나와요? 3K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3 넣으면 3K예요, 진짜.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저 K 값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찾아야 돼?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밑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1이 되어야 된다.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하겠어? 3 곱하기 그 다음에 3K를 한 게 1이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 K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아니야? 맞지? 잘했지. 그래서 여기가 9분의 1. 또 실수로 여기다 9분의 2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써요. K가 있고. 근데 그래프상에서는 여기 아까 3K짜리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번 풀었고 2번 2 이상 3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해라. 2 이상 확률 변수가 2 이상 3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해라. 2 이상 3? 아, 여기다. 2에서 3.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1번 있는 그대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 아니면 2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게 그거긴 해. 어떻게 돼? 전체가 1인 거 아니까 요 앞에 있는 요만큼 조그만한 삼각형을 빼도 되겠죠? 작은 조각을 빼도 돼요. 어쨌든 필요한 거는요, 여기가 얼만큼의 높이를 가지는지는 알아야 돼요. 얼마예요? 네, 이게 얼마예요? 집어넣으면 K가 지금 9분의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2 집어넣으면 9분의 4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구할 수 있다. 이래서 빼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분의 4. 결국 9분의 4를 빼.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 이렇게 해서 2 이상 3 이하의 값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거, 네, 조금 달라졌죠. 한 발짝 더 나간 문제. 왜 그래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정 불필요 다 없어졌어. 자, 이번에 해봅시다. 문제 4번. 확률변수 x, 확률변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확실한 거, 절편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기 좋을까 나쁠까? 얘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확률변수를 어디서부터 살려서 그려야 돼? 0부터 살려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확률변수 위치가 다른 데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 y 절편은 우리가 x축 위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처음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k가 0이면 아까 쟤처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지금 4분의 1 x라고 하는 fx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요 밑에 넓이가 우리는 얼마가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1이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넣어봤어. 그랬더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자,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 보이지? 네. 왜? 여기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모자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좀 위로 떠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래서 0에서부터 나는 2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고 0에서는 0을 집어넣으면 K, Y 절편이 K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아까 2를 집어넣으면 저기 어떻게 돼요? 2분의 1 플러스 K 요렇게 써지는 요런 모양이겠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한다? 이만큼의 넓이가 무엇인 걸 이용한다? 1인 것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사다리꼴로도 되고 선생님 저는 거꾸로 여기로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되나? 자,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좁으면 K 여기 긴 거 윗변 아랫변 더해야 되는 거지. 2분의 1 플러스 K 그리고 거기다가 높이 2 이렇게 한 거 같죠? 이렇게 해준다. 이게 얼마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아하 2K 더하기 2분의 1이 1이니까 2분의 1이 K는 얼마야? 4분의 1. 네, 4분의 1 K 값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K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이상 2 이하 아하 여기 1 이상 2 이하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뭐 열심히 1을 대입해도 되고요. 얼마 나와요? 4분의 2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2죠. 4분의 2. 자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번에 또 그냥 뭐 2분의 1 곱하기 윗변 4분의 2 아랫변 4분의 3 그다음 거기다가 높이 한 칸 여기 곱하기 1 이게 도대체 얼마요? 8분의 5. 네, 8분의 5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1 이상 2 이하일 때의 넓이다. 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그냥 교과서 문제 정도가 답니다. 아예 여기서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뒤에 전기분포 나오고 하는 그쪽의 넓이 얘기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한 저런 다양한 도형들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자 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선생님 저럴 수도 있어요. 이거 fx 어떻게 찾아요? 그냥 fx가 0에서 1까지 그래프 따로 있고 1에서 2까지 그 함수식 따로 있는 거야. 그냥 저렇게 생길 수도 있어. 중간에 막 끊어져가지고 저렇게 생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성수함수처럼요? 네, 생성처럼 지금 누워있잖아. 누워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는 0 이상 2 이하에서만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요 밑에 부분의 넓이가 얼마만 되면 되는 거야? 네, 요게 1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중간에 함수가 꺾여 있고 끊어져 있어도 사실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는 게 똑같은 함수식 하나로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그래프가 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K값 구해라. X가 2분의 3보다 클 때를 구해라. 클 때의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K값 이번에도 어떻게 한다? 저 빨간 부분의 넓이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용한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앞에 거 네모칸 하나랑 뒤에 있는 사다리꼴 하나랑 나눠서 푸는 게 편하겠지. 앞에 거 네모칸은요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반드시 뒤쪽은 4분의 3이 나와서 합쳐서 1을 만들었겠네. 자 그럼 뒷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 어떻게 돼요? 여기 높이 4분의 1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도 구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요만큼은 K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한 칸 1 이렇게 얘가 얘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괜히 줄었어. 자, 4분의 1 K 2분의 3 4분의 6. 자, K는 얼마가 돼요? 얘 넘어가니까 4분의 5. 그래서 K 값 남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2분의 3보다 클 때를 해라. 자,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야, 이거 들고 빠졌는데 너네 이상하게 느껴지냐 안 이상하게 느껴지냐 이거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내가 볼 때는 교과서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 어떻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선생님 이거 들고 없어요. 이거 칸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여기서는 그 막대기 하나에 요 선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 2분의 3보다 클 때의 확률. 여기서 표시만 하면 되겠다. 2분의 3이 얼마니? 1.5네. 여기네. 요만큼의 넓이네요. 다 구했네요. 자, 요런 거는 직선으로 쭉 비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의 한가운데지. 그지? 그러면 높이도 그것의 한가운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고 4분의 5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식을 찾아서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렇게 하기가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분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요만큼의 높이 4분의 3 뒷부분의 높이 4분의 5 그 다음에 거기에 요만큼은 얼마니? 2분의 1 이렇게. 거기가 왜 이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분의 8이야? 오! 2야. 이렇게 하니까 답은 얼마야? 네, 이렇게 해서 저만큼이 반절이었네. 놀랍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이렇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응용 문제로 가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야, 요거 해봐. 자, 얘는 아까보다 약간 어려워진 문제야. 왜 어려워진 문제야, 얘들아? 이 문제는 위에서 했던 두 문제보다 1번 실생활 응용 문제. 초등학교 때부터 응용 문제만 보면 그 문장제 문제 그 맨 밑에 항상 나왔잖아. 너네도 그랬지? 그래서도 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안 주. 그래프를 안 주는 게 여러분 난이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평가원 이렇게 뭐 기출문제 보면 그래프 가지고서 왜냐면 근데 또 그래프나 도형을 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너네가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그걸로 꼭 이제 도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 막 킬러 문제 없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부터는 특징이 좀 어떻게 바뀌냐면 도형 문제는 있는데 함수 문제에서 그래프를 안 줘버려요. 요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지가 깨끗해. 별로 이렇게 문제는 짧아. 문장으로 서술해서. 근데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곤란하다, 까다롭다. 근데 우리는 얘도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서 그려보면서 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 자, 일단 볼게요.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확률변수 x라고 했대. 어렵네요. 우리 아직까지 동전 2개 던져가지고 동전 앞면 몇 개 나오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착 예정 시간하고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해놨지. 함수식을 준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때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보는 게 제일 무난하겠다. 그럼 그리러 가자. 여러분 이런 거 그릴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다행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0, 20, 30 0, 10, 20, 30 이렇게 이 정도로 끊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쉬워요. 자, 0부터 10까지 어떻게 돼요? 150분의 1x. 그럼 그게 막 되게 누워있냐? 의미 없어요. 우리는 왜곡해서 그려도 됩니다. 여기가 얼마기만 하면 돼요. 10 넣었을 때 얼마나? 네, 요렇게 표시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성 30을 그려야 되는데 요런 거 할 때는 여러분 일단 혹시 이제 이어져서 그려질 건데
혹시 따로 떨어져서 그러지는 않는지 10을 넘을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10 넣어보면은 10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이에요. 이거 30분의 3이겠네요. 이거 30분의 2겠죠. 그럼 15분의 1이죠. 아, 이거 이어서 가면 돼. 이어서 가면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찾는 거야? 30 넣어서 그냥 값 찾아주는 게 제일 무난해요. 30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얼마 돼요?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뭐예요? 0. 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높이가 살려져 있는 애만 그리다가 또 이런 거 그리니까 저럴 수도 있어. 네,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미 다 되게 예쁘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뭐 K값 이런 거 얘기 없죠. 맞게 그려놨을 건데 굳이 테스트를 해야 될까 싶기는 하거든. 근데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 이 넓이가 1이 되는지 한번 볼 수 있겠지. 보니까 30 곱하기 1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어때? 1 나오지. 문제 없어.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그려놨을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얼마 이상 얼마? 5분 이상 15분 이하의 확률. 아까 문제 그냥 계산을 2번 시키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돼. 여기의 확률을 봐야 돼. 결국에는 요 두 조각의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제일 유능하게 찾아? 혹시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 머리가 막 잘 굴러가가지고 이런 거 잘했어요. 우리 친구 있어요. 한 번에 구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2분의 1. 이거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5 넣었을 때는 얼마예요? 30분의 아, 잘했어요. 네, 맞아요. 30분의 1. 그래서 3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그 다음 거기다가 한 칸이 5 이런 거 하나, 2분의 1도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요거. 얘는 15분의 1 더하기 여기가 얼마일까요? 10분 아닌가? 얘는 이 오른쪽이니까 여기다가 일단 15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넣어서 찾는 방법이 1번.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가 20이지, 그치?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5단위로 잘라지면 4칸이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4칸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15분의 1에다가 4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4칸 중에 3칸만큼의 높이. 이렇게 살려서 구해주셔도 돼요. 얼마야? 60분의 3? 20분의 1? 네. 맞아, 네, 20. 요만큼은 20분. 얘가 20분. 그리고 얘도 여기 가로 길이면 5.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뭐 묶어서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계산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방금까지 했냐면 연소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연소확률 변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이 아래쪽에 면적으로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배우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우는 연소확률 변수 얘기는 저 뒤쪽에서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맛보기 정도만 하고 가요. 그럼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거 나오면 여러분은 땡큐 하시면 됩니다. 그쵸? 삼각형, 사각형 가지고 지금 넓이 구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얘기한 얘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수투를 배우면 너네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아직까지 봤던 확률 밀도 함수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미리를 보고 온 자들은 알죠. 이거 뒤쪽에서 정규 분포할 때 허구날 나오는 그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제 우리는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산확률 변수로 갈 거다. 이산확률 변수로 갈 거다.
오늘 이제 새로운 표현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기대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을 같이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자, 어떤 놀이공원에서 100명 입장자한테 이 꽃기통을 주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는 상품을 넣었어. 5,000원 할인권, 10,000원 할인권, 20,000원 할인권, 이렇게. 근데 이제 장수는 다르겠죠. 5,000원은 많이 넣고 20,000원은 10장밖에 안 넣었지만 어쨌든 100명이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네. 100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한 장을 꺼낼 거잖아. 그지? 당첨권을 꺼낼 때 이게 얼마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야. 물론 이게 말이 기대값이니까. 야, 누가 5,000원, 10,000원, 20,000원 뽑을 수 있는데 5,000원에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손 집어넣고 꺼낸 애가 몇 명이나 있어. 근데 다 얼마를 뽑길 바래? 그치, 20,000원 뽑기를 바라는 거지. 그치, 로또 1등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5,000원 받으려고 로또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치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기대값은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손을 넣어서 한 장을 뽑을 때 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어떤 이런 시행을 할 때,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이 표의 값어치는 이쯤 된다라고 우리가 평균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 기대값하고 평균하고 지금 같이 써있지, 그치?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 기대값이라고 말해도 돼.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뭐예요? 뭔가 뽑기통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난 20,000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그냥 여기서 손을 넣고 한 장을 뽑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떤 애는 5,000원밖에 못 뽑겠지, 그치? 어떤 사람은 20,000원 뽑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만 그냥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기대값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기대값, 이거 뭐예요? 평균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평균 구하기를 할 거예요. 평균 구하기는 이게 초등학교 때 있냐, 중학교 때 있냐? 중학교 때 있겠지? 초등학교 때도 했나? 언제 했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죠. 생각보다 중학교 때 너네가 엄청난 걸 많이 배웠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 선생님 잘 배우겠고요. 자, 어떻게 한다? 이 평균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 평균 구할 때 이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내신 성적 할 때 만약에 내가 정보 1등급 나왔어. 그 다음에 화자 5등급 나왔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내려왔어?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 지금 확토 3 나왔어. 3 나왔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거 그냥 1 더하기 5 더하기 3 해가지고 3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잠깐만, 얘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정보 말고 너네 2단위짜리 뭐 있냐? 등급 나온 거? 없네? 좋은 예시가 아니에요. 1학년 때 걸로 해야 되나? 1학년 때 없어. 요즘은 다 4단위로 맞춰져 있어서, 그지? 2단위짜리 중에 우리가 지금 등급이 나오는 게 진짜 없네. 좋은 예시가 아니었다. 그럼 뭐가 좋은 예시일까? 환경은 근데 등급이 안 나오잖아. 정보 2단위 맞지? 네. 그럼 맞네. 잘했네. 정보 2, 1, 그 다음에 화자,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있으면 5, 3 만약 이렇게 있으면 그냥 1 더하기 5 더하기 3을 3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되게 당연하게 얘를 단위수로 부풀려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2단위고 얘는 4단위고 얘는 4단위니까 1은 2, 4, 5, 20, 4, 3, 12.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는 요 작업을 해주는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죠. 이 할인권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5,000원짜리가 지금 몇 장이 있어? 70장이 있어. 10,000원짜리가 20장이 있어. 20,000원짜리가 10장이 있어. 근데 그게 총 합치면 몇 장이야?
100장이야. 100장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원래는 5,000원, 만원, 2만원으로 다르지만 평균을 내주는 거야. 한 장의 평균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선생님은 여기 밑에 계산대 있으니까 갖고 올게요. 얼마래요? 7,500원이에요. 선생님 네? 3호 나누는 게 아니죠. 아, 이걸로 나눠야 되는구나. 얼마야? 10으로 나눠야 되는 거. 선생님도 이걸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세금 낼 때 맞아요. 이거 10으로 나눠요. 여기도 우리가 1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세종류라고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죠? 선생님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 여기 계산하고 갖고 오면 7,5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7,500원짜리 티켓이 있어서 7,500원의 기대값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통에다가 손 집어넣고 한 장 꺼내는 이 작업이 7,500원쯤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은 5,000원 받아가고 누군가는 2만원 받아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기대값, 평균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요렇게 매번 구할 거냐? 요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30분에 시작했죠? 끝.